처음부터 하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을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2021년 대비죠. 이제 올해 경쟁률이 역대 최고였어요. 1차 시험이. 제일 세다는 거는 2차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거죠. 우리 시험이 이제 좀 특이한 게 2차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역대 최고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300명만 붙죠. 2차를. 그럼 나머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예로서 내년에 들어오겠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유예생들. 그리고 다시 1차 시험 합격생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일부 300명만 붙겠죠. 그러니까 2차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사시라든지 뭐 행시 이런 시험이랑 이제 비교가 안 되죠. 2차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250에서 300으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늘어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응시를 하는 거죠. 사실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따야겠다. 네, 원래 옛날에는 진짜 초창기에는 1년에 뭐 2명, 3명 뽑다가 그 다음에 5명 뽑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예 안 뽑았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뭐 30명, 50명 늘다가 100명 되다가 150 뽑다가 그러다 갑자기 250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많이 뽑았다 했는데 오랜만에 300으로 늘어난 거예요. 인원이. 50명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은 크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한 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잖아요. 2차를. 전교에서 뭐 몇 등 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고등학교나 다들 그렇게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죠. 그 많은 고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아예 못 하신 분들은 아니실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직장인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업 뭐 수험생분들도 계실 건데, 노무사 이제 현업으로 하다 보면은 경기는 뭐 좋았던 적이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대기업을 다닌다, 뭐 내 고용 안정이 되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내가 학교 다니거나 했을 때 내 학벌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 근데 노무사를 땄을 때 이 학벌이 뭐 중요하냐?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실무에서 능력이 중요하지. 내가 뭐 비법대 출신인데 노무사 일을 하는데 뭔가 안 좋은 게 있냐?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오히려 이제 자기가 비법대 출신인데 법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다가 노무사를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법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천재성을 뭐 드러내는 사람들. 법을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더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건 전문 노무사도 하고 잘 나가죠. 그래서 노무사 일을 하시면은 뭐 노동청 사건, 노동위원회 사건 뿐만 아니라 뭐 기업 자문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사대보험 관리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서 제일 도움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사대보험. 왜냐하면 기업들이 민감한 게 뭐예요? 인건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근데 노무사 분들한테 보험료가 뭐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급여를 뭐 어떻게 짜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사대보험을 잘 알면 급여도 짜면서 보험료도 한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대보험이. 근데 이제 2차 시험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제 급여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죠. 산재 업무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합격하시고 나면은 일반 노무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도 되고 대기업에 인사과장 뭐 이렇게 해서 취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입이시면은 인사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개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 나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은 1년 안에 2차까지 다 붙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올해는
뭐 1차만 붙어야지. 그러면 똑같아요, 사실. 한 번에 있는 2차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끔 이제 수험생분들이 1차 합격하시고 나서 2차 이번에 공부 안 되는데 뭐 봐야 되냐? 봐야죠, 무조건. 한 번 있는 기회를. 적어도 그 몇 개월 잠깐 열심히라도 해서 고사장 가서 경험도 하고. 근데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다가 갑자기 다음에 2차 보러 막 간다. 경험이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적어도 이게 뭐라도 소설을 쓰고 나오더라도 가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차를.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2차 공부를 주로 하시면서 1차는 수업 진도 그냥 따라오셔도 돼요. 그리고 1차 강의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이제 민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법이죠. 과락도 많이 나고. 왜냐면은 이게 뭐 논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대보험 이제 들어가죠. 책 편제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어요. 기본법. 우리가 이제 법을 보면 이제 뭐 헌법이 있잖아요. 모든 법에 이제 근간이 되는 거의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법. 얘도 물론 이제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된 법이긴 하지만은 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이 있죠. 이거는 잘 아시죠? 이제 뭐 실업급여라든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치면은 치료해주고 하는 이제 산재보험, 재보상 같은 거 해주죠, 이제. 그리고 예, 얘네들을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거둘지 나오는 게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법, 징수법이 있죠. 그러니까 책 편제는 시험이랑 동일해요. 시험에서는 기본법 나오고 고용산재 나오고 연금 건강 나오고 마지막에 징수예요. 그래서 편제대로 그대로 갔는데 시험 논리대로.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징수법이 어떤 내용이냐?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법이에요. 징수, 보험료를.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있죠.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해주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이거죠.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 건강. 여러분도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돈 내라는 건 싫죠. 그쵸. 근데 연금은 사실 낸 돈에 비해서 받는 게 크고요. 근데 건강보험은 철저하게 내가 많이 냈다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내기를 다들 싫어하시는데 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이거죠. 기본법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연금, 건강, 징수. 거의 이 두 개 하면까지 끝나면은 거의 시험의 대부분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까지 하면. 시험에서는 항상 옛날에 한 5문제 나왔었는데 점점 줄다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얘는 한 6문제, 얘도 한 5개, 얘도 한 5개 정도. 얘들은 거의 2개씩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나버리죠. 기본법은 공부를 하면 거의 안 틀려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공통 수학이다. 그러면은 집합은 거의 안 틀리잖아요. 왜요? 앞에는 보니까. 그쵸? 얘 맞추고 얘 맞추고 하면은 과락은 사실 거의 안 당해요. 근데 얘까지 공부하면은 무조건 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이제 날리는 경우들이 많죠. 시간이 없으면. 근데 항상 문제의 문항 개수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얘네들을 이렇게 2개씩밖에 안 냈다. 그럼 어느 순간 얘를 더 많이 내버릴 수도 있어요. 덜 냈다는 거는 아직 낼 게 많은 거니까. 그래서 범위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기본법 2페이지를 한번 보죠. 2페이지. 그러면 사회보장이 뭐냐? 이게 있죠.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는 거죠.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사회적 위험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사회적 위험은. 정 낼 거 없으면 낼만도 하죠. 왜냐하면 기본법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해 3문제씩 낸다. 그러면 낼 거 없으면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은 세 가지라고 했죠.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그래서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시설을 만들겠죠, 나라에서. 그래서 사회보장 공사비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보장 공사비. 사회보장을 위해서 공사 비용이 든다 해서 공사비로 기억하시고, 2번 사회보장 종류에서 양으로 4번 평생사회안전망은 용어의 정의에 안 들어가요. 이거는 사회보장이 나아가야 돼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사회보장 공사비. 그리고 별도로 사회적 위험도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사회적 위험, 뭐 출산, 양육, 뭐 실업, 빈곤, 뭐 사망, 이런 거를 노출 짓거리를 하던 양 실장님이 사람들한테 이제 길거리에서 노출하다가 맞았겠죠. 그래서 맞아서 빈사 상태다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노출 짓거리 하던 양 실장님이 맞아서 빈사 상태다 해서 이게 이제 사회적 위험이다 해서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의의는 사회보장 공사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2번 사회보장의 종류는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종류. 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보험, 우리가 흔히 보는 4대 보험이요. 그게 뭐예요?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뭐예요? 보험 방식이죠. 보험 방식.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건강을 보장한 게 뭐예요? 산재보험이라 건강보험이죠. 소득 보장하는 거는 회사에서 잘리면 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소득 보장하는 연금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4대 보험, 키워드는 보험 방식. 양으로 2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뭐 병원비 내기도 어렵고 기초생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래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왜 도와줘요? 다 같이 잘 살자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같이 잘 살자. 공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공생. 같이 공생하자고. 그래서 시험에 뭐 노동 능력이 없는, 틀린 말이에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이에요. 그래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료급여법. 돈이 없으니까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예요. 그리고 국민 기초 생활이죠. 기초 생활 보장. 비교 쉽게 양으로 3번.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그냥 나라에서 돈 주잖아요. 뭐 몇십만 원씩. 그게 뭐예요? 기초노령연금이죠. 그거랑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공공부조는 기초생활이라도 하셔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초생활이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제 노인분들 나라에서 그냥 용돈 드리는 기초노령연금.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정보의 제공, 상담 뭐 이런 걸 진행을 하죠. 왜 이런 걸 할까? 사회가 현재 비정상이다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보의 제공, 상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뭐라고요? 사회 서비스. 평생 사회 안전망은 이제 나아가야 될 지향점인데 키워드가 기본 욕구, 특수 욕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하게 살자? 기특하게 살자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평생 기특하게 살자. 그래서 기본 욕구, 특수 욕구 나오면 뭐라고요? 평생 사회 안전망. 3번 보시면은 타법과의 관계를 보시면 기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이 이 법에 부합이 돼야겠죠. 기본법에. 뭐 당연한 말인데 시험에도 종종 나왔죠. 4번 보시면은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을 지죠. 그래서 원칙은 국가 책임은 원칙인데 중요한 단어가 뭐죠?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국제적 수준에 부응하는, 필요 없죠. 우리나라가 무슨 북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GDP가 성장했으니까 복지를 이 정도 해야지
해서 국가 발전 수준이에요. 부흥화는. 그리고 자주 나왔던 지문이 그 다음 지문이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도 아니라 3년도 아니라 경년이에요. 경년. 그래서 중장기, 경년 이거를 그냥 충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충격. 중장기 경년. 충격적이다. 그래서 충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된다. 지문 끝에 공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공표의 주체는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 그래서 다 밑줄 그어놓은 거죠. 그래서 4번은 중요해요. 4번은. 5번 국가랑 가정. 가정이 잘 돼야죠. 도덕적인 얘기고요. 6번 보시면은 그러면 나라는 이런 책임을 지는데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시거나 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다 똑같죠. 자립조정의 원칙이죠. 나라가 도와주기 전에 내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짜려면 정보가 명확해야죠. 여러분도 나중에 사건 하시거나 하실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노무사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의뢰를 맡겼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신문회에 가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반박할 때 당황할 게 없잖아요. 근데 꼭 숨겨요. 그러다 져요. 모르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죠. 나라도 어떤 제도를 짤 때 정보가 정확해야지 제도를 잘 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협력할 수 있다고 안 돼 있죠. 협력해야 한다. 필수죠. 필수. 그래서 필수라는 거. 7번 보시면은 외국인 인권 존중에 따라서 도와줘야 된다. 필요 없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사람도 보장을 잘 해줘야죠. 서로 뭐예요? 외상관계죠. 외상. 서로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나오면 외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외상. 서로 간에 빚이 있는 외상관계다. 그래서 상호주의. 여기만 봐도 시험에 한 문제는 맞춰요. 사실은 총칙.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시면은 헌법상 기본권이 있죠. 나라에게 어떤 청구권이.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죠. 2번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보시면은 국가랑 지자체는 다 세금도 걷고 다 하죠.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복지를 하죠. 그래서 모든 국민의 건강, 문화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보장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양으로 2번 국가가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표라고 되어 있죠. 공표의 주체는 누구다?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를 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미니멈을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합시다. 그렇죠? 지자체에서 이 이상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최저 가이드라인을 잡죠. 항상 7월에만 뭘 해요? 최저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을 하죠.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기억하실 거 뭐예요? 국가는 최저.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최저. 공표다. 양으로 3번. 그렇게 나라가 미니멈을 정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그때 나오죠. 지자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을 보시면은 나라가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가요. 돈 달라고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신청주의가 원칙. 단 예외는 항상 있죠.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직권은 없어요. 직권은. 그래서 원칙은 신청주의다.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국가와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 그러면은 다른 기관에 잘못 서류가 갔다. 그러면은 이 기관에서 그냥 반려해버리고 끝나냐? 아니에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잘못된 기관에 서류가 잘못 갔다. 그러면은 그 기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 서류를 이송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언제 신청일로 보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이 지문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무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반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이 기관에서 이송을 해주고,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4번 사회보장 소유권의 보호를 보시면은 통틀어서 계속 나와요. 이거는 양도 안 되고, 담보 제공 안 되고, 압류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게 헷갈리죠. 아니, 왜 이거를 압류를 못하지? 못하죠. 왜요? 권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권리잖아요. 권리. 아직 뭐가 현물화돼서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죠. 내가 뭐 어디든 가서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자유 권리 그 자체를 압류할 수 있나요? 없죠. 똑같아요. 사회보장 수급권이잖아요. 권리 그 자체. 권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압류도 안 되고, 담보 제공 안 되고, 양도도 안 돼요. 그래서 양으로 1번도 기억하셔야죠. 양으로 2번 소유권. 그러면 그 권리 그 자체는 원칙이 뭐겠어요?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단 예가 있죠.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제한 정지 가능하지만 최소 침해의 원칙이 있죠. 항상. 그래서 제한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양으로 3번 보시면은 소유권의 포기, 너무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게. 그러면은 권리 그 자체를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냐? 가능해요. 포기도 가능하고, 포기했다가 아쉬우니까 포기한 거를 취소도 가능해요. 근데 시험에 많이 나왔죠. 취소할 수 없다. 취소 가능해요. 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을 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래서 양으로 3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포기를 하려면 구두상으로 하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면으로 포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포기했다가 취소도 가능하고, 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을 하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양으로 3번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거는. 5번 불법 행위에 따른 구상을 보시면은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회보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 운영자는 불법 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죠. 당연히. 왜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쓸데없이 나라 돈이 나갔으니, 나라에서는 너 때문에 돈이 나갔으니까 돈 달라.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보시면은 보다 보면은 이제 상하관계를 보시면 돼요. 상하관계.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양으로 2번 보시면은 누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장관 합의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합의하려고 하면 끝도 끝도 없죠. 협의예요. 협의. 협의해서 몇 년이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하는 거죠. 확정이 아니라. 옛날에 공부하실 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말고요. 중고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 도시개발 5개년 계획해서 옛날 시대죠. 그래서 도시개발 5개년 계획, 그때도 뭐예요? 큰 틀에서 어떻게 지역을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5년을 놓고 판단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설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거는 매년 하는 거죠. 매년. 그래서 5년 단위다. 기본계획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아까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있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실 노무사 되고 나면은 여기는 별 관계가 거의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제 노동부랑 연계된 일들이 많죠. 그래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관장자가 누구예요? 이 두 개는 노동부 장관이죠.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자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일선 고용센터가 있잖아요. 노동부 가시면은 뭐가 있어요? 노동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청이 있죠. 노동지청. 그리고 고용센터가 있죠.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뭐 부당해고,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뭐 노조 관련해서. 노동지청 뭐예요? 뭐 임금체불, 그쵸? 아니 뭐 체당금, 기업이 뭐 도산하거나 해서 임금을 못 받았다. 나라 돈을 대신 받는 거죠. 체당금이라든지. 공유센터는 뭐예요? 뭐 실업급여 등 이런 거 지급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뭐 특히나 이번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줘요? 여기서 줘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지원 관련해서 이제 뭐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지급을 해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노동부에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고용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이런 거 관리를 했었죠. 근데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이거를 이관을 시켰어요. 당신네들이 좀 해달라. 근로복지공단에. 그래서 사대보험 중에서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할 때 어디를 통해서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이제 관장자가 노동부 장관이죠. 노동부 장관. 고용보험, 산재보험. 원래는 어디 거다? 노동부 거예요. 그래서 관장자가 노동부 장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자. 근데 이것까지, 기본법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기본법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고, 애를 낳는 고통은 노동이다. 그리고 기업 뭐 어떤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뭐 설립을 하면, 옛날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뭐 다 패망하면은 새로 이제 사람들이 새 나라를 설립을 하면 임금이 어떻게 해요? 잘해줄 것처럼 다 하죠. 그래서 건국시 중요한 건 뭐다? 복지다 해서 기억하셔도 돼요. 건국시 중요한 건 복지다. 보건복지부. 애를 낳는 고통은 노동이다. 그래서 기본법에서도 관장자가 누구로 나와요? 관장자라기보다는 나오는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한다. 기본계획의 확정을 보시면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다. 5년 동안 쓸 거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죠. 심사기관이 2개예요. 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그래서 확정을 짓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으로 1번에서는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협의라는 거, 그리고 5년이라는 거. 양으로 2번에서 확정 짓는 거는 어떻게 한다?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사회보장위원회, 국무회의까지. 기본계획 중요사항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이랑 동일하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의 통보, 사회보장위원회 누구요? 위원장이 기본계획을 관계 행정기관 장과 지자체장에게 통지를 한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뭐라고요? 위원회 그 자체가 아니라 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이 누군데요? 뒤에 나오지만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기본계획은 다른 계획에 우선하고 뭐 근간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하관계를 우선 보시면은 뭐 관계 행정기관 장이 있겠죠. 관계 뭐 행정기관 장. 이 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 이 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근데 사실상 이 위에는 국무총리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관계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고 보시면 돼요. 결국 보고체계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2번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 그렇게 5년마다 짜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장애인들 소관 주요 시책을 결정을 해야겠죠. 수립 시행해야 되고, 양으로 2번 보시면은 관계행정기관장은 이렇게 해서 소관 짠 거를 결과치가 이렇다,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자기 상급자인 누구한테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 이 장관이 이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상하관계를 보시면 돼요. 3번 보시면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을 보시면은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이런 군수, 이런 분들은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지역계획은 기본계획이랑 연계가 되어야겠죠. 제2절. 제일 중요하죠. 뭐 해년마다 나오죠. 시험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의 소속 어디라고요? 국무총리 소속이죠. 국무총리. 위원회 구성 먼저 보면요.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없어요. 부위원장에.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다 포함해서요. 임기는 2년. 보궐위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보궐위원 뽑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만 따로 뭐 4년이거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 임기 끝날 때 같이 끝나죠. 그래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되죠. 위원회 심의사항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그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죠. 대통령이 심의에 붙인 사항이다. 틀렸어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며 뭐예요? 반드시 둬야죠. 그 실무위원회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뭐예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거죠. 사무국,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뭘 둔다? 사무국을 둔다. 어디에요?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외워야죠, 이제. 사회보장위원회를 먼저 외워야죠. 국무총리 소속하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이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뭐 옛날 오래된 뭐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분교, 요즘 뭐 여기에서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뭐 예술활동도 하시죠. 폐교 같은데. 근데 학교에 이제 깃발을 뭐라 해요? 예, 교기라고 하죠. 교기. 오래된 학교면은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뭐 보물이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보인 교기를 어떤 이제 골동품 그 매수하는 사람이 받겠죠. 교기를 얼마예요? 30만 원씩. 얼마요? 2년 약정으로 샀다. 그래서 국보 교기 30만 원 2년 약정 하시면은 위원장이 누구요? 국무총리. 부위원장은요? 이 3명.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임기는 위원은 총 몇 명이요? 30명 이내 위원. 임기는요? 2년. 해서 기억하세요. 국보 교기 30만 원 2년 약정. 그래서 위원장 국무총리, 보교기가 부위원장, 위원수는 30명 이내, 임기는 2년. 그래서 기억하시고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국무총리 그 아래 도표를 보시면은 국무총리 아래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며 그 아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명절에는 뭐라도 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명절에라고 천을 빚었는데 누가 봐도 가정일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떡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사실 이건 전이었다. 사실 전.
위원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국무총리가 떡인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사실 이건 전이다. 사실전. 그래서 국무총리 아래 사회부장위원회, 그 아래 실무위원회, 그 아래 전문위원회. 시험에서 이 둘을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사회부장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를 두며 그 아래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틀린 말이죠. 사회부장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 그 아래 전문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뭘 둔다고요? 사무국을 둔다. 그래서 정 기억 안 되시면은 맨날 너는 그렇게 참고 사냐, 보살이네 하고 기억하셔도 돼요. 보살이네 하고. 보건복지부 아래 사무국을 둔다. 보살이네 하고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2절 그 아래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시면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인데 틀릴 이유가 없죠. 사회부장위원회 관련해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법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어요? 법에서 만약에 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뭐예요? 필수 조문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근데 할 수 있다. 그 뭐예요? 임의 조문이죠.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래서 필수인 거, 필수가 아닌 거, 이거 지문을 이제 바꿔서 내죠. 시험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시면은 1번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해야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 돈도 없고 뭘 해요? 공공부조를 하는 거죠. 2번 국가 지자체는 사회 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 방향에. 비슷한 게 뭐예요? 2페이지 보시면은 2페이지에 2번 사회보장 종류에서 양으로 1번 사회보험을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보험 방식이고 건강과 소득보장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돌아오셔서 5페이지 2번 제4장의 2번 국가지자체는 사회 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보험은 건강과 소득 보장. 근데 기본 방향에서는 국가지자체는 사회 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 이걸 이제 바꿔서 내죠. 지문을. 건강과 소득 보장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주의하시라고 밑줄 그어 놓은 거고요. 3번 소득 보장 제도를 뭐 마련해야 된다. 전혀 중요치 않죠. 그래서 나중 되면은 필요 없는 거는 다 날려버릴 거예요. 시험 앞두면은. 제5장을 보시면은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 뭐 옛날에는 뭐 싸움 김보선 동생 보영이에게 뭐 연민을 느낀다 해서 뭐 외우시라 했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키워드. 보편성이 뭐예요? 일반 다중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보편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보편성이죠. 간단하죠. 형평성 뭐예요? 사회보장 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돈 많이 번 사람은 건보료 엄청 많이 내죠. 근데 병원 가면은 혜택을 더 받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모든 국민이. 내가 소득이 적다. 뭐 어떻게 돼요? 덜 내죠. 근데 병원 가면 혜택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형평성이 있는 거죠.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더 많이 부담해라. 덜 번 사람은 덜 내라. 근데 혜택은 동일하게 형평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되시면은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뜯어가 뭐 그 생각만 하죠. 양으로 3번 민주성을 보시면은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익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여죠. 서로 대립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견 교환하고 해야지 민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공익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여. 양으로 4번 연계성, 전문성 있어야죠. 그래야지 제도가 중구난방이 아니라 통일되고 일관성이 있겠죠. 양으로 5번 시행 책임을 보시면은 뒤에도 나오지만 사회보험, 우리가 보는 4대 보험은 무슨 책임이에요? 국가 책임이죠. 비용 걷어들이는 거 누가예요? 국가가 해요. 국가 책임.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거는요 국가 및 지자체예요. 지자체도 포함이 되죠. 지자체도 뭐 지방세 걷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에 쓸 예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대 보험은 국가 책임.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자체예요, 지자체. 협의 및 조정은 잠깐 쉬었다 하시죠.